네,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안영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게 그야말로 사고가 난 환풍구, 예. 뭐 살인 환풍구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여도 뭐 될 정도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말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구조였길래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겁니까? 글쎄 환풍구는 그야말로 공기를 네. 잘 배출하고 잘 유입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기능만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데 예. 만약에 그 환풍구가 그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쉽다면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어떤 시설이 있던가 아니면 그 안에 접근하더라도 안전하도록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환풍구 주위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완전 보기도 흉하니까 설치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환풍구의 모양을 지금 같은 경우는 하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기 쉬웠지 않습니까? 근데 예. 하늘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붕 모양처럼 해서 사람이 올라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도 있고요.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올라타야 된다면 그 지지하는 그 구조물들을 충분히 안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그 덮개를 지지하는 것이 약해서 저희도 이제 앵글이라는 그 철물이 있는데 그 탈락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덮개의 그 창이 덮개가 떨어졌고 또 덮개마저도 하나의 그 연결한 게 여러 개의 판으로 연결돼 있어서 판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덮개판이 하나의 형태로 해서 지지대만 있어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 여러 가지 덮개가 있었고 그 덮개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덮개가 하나로 일체화시켜 이제 운반할 때는 여러 개 조각이었지만 그걸 하나의 형태로 완전히 그 용접을 한다든지 연결했으면 덮개가 파단이 안 일어났을 거고 또 덮개를 지지하는 그 지지대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네. 지지대가 튼튼했다면 또 어떤 그 붕괴가 안 일어났을 거고 그럼- 이렇다면 네.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구조물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건지 3m, 50m라면서요? 가로, 세로 3m, 5m. 네, 3m, 5m인데 네, 지상에서 한 뭐 1.3m 높이로 돼 있고요. 그렇죠. 높이는 네. 턱은 네. 여러분 그 맨홀 보면 아시죠? 맨홀. 네. 맨홀 네. 뚜껑이 원형이잖아요. 맨홀 뚜껑이 열어놔서 그 이게 뚜껑을 해도 그 맨홀 안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뚜껑이 어떤 상태로도 안으로 탈락이 안 되도록 네.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번 같이 그 덮개가 여러 가지 그 조각으로 나눠서 떨어졌단 말이죠. 예. 이게 하나만 형태만 유지됐어도 떨어지지 않을 거고 또 이게 아예 그 지지대가 튼튼했어도 그러고요. 이게 탈락이 안 됐다고 그런 유감스러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성인 7명이 모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무게가 상당히 이제 7명이 아니라 한 20명, 27명. 27명 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27명이 올라갔는데 27명의 무게에도 이 지지대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이 됐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런 하중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환풍기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물이라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구조물이 아니고 그냥 환기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서야 되고 어제 보도 들어보니까 사회자가 그 환풍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사회자는 그 공연 사회자일 뿐이지 안전관리 책임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니 접근을 하지 말라고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어떤 거기 나와서 이것을 좀 저지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사고 직전의 화면을 보면은 환풍구 덮개가 이미 이렇게 이제 휘어진 상태라는 게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휘어진 사람 지지대가 약하니까 이제 휘어진 것처럼 보인 거죠. 몇 개의 조각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예, 예. 몇 개 조각이 여섯 탈락. 개인가 이렇게 이제 조각으로 돼 있는 건데 거기 네네. 사람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휘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 전에 휘어져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든지 지지대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구조물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네. 네. 그 책임을 진 사람이 그거에 대한 그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놓든지 위험하다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 환풍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 구조물 전체에 대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안전관리 규정이 있고 책임자가 다 있는 어떤 겁니까? 구조물이든 간에 구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환풍구가 있는 곳이 그 건물의 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주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책임을 있습니다. 져야 되는 거고. 예, 예. 안전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있고요. 예. 또 이제 한 20여 미터까지 그냥
그 유감스러운 게 그냥 직통대에서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물론 지하의 환기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27m 정도로 그냥 다이렉트로 갈 게 아니라 뭐 몇 미터씩 끊어서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중간중간에 낙하 방지망을 넣었다면 환기에는 지장 없고 그렇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그렇습니다. 예. 낙하 방지망을 그렇습니다. 설치를 할 수 우리가 있습니까? 건물 공사 질 때도 예. 공사를 할 때도 그 공사장에서 하는 어떤 낙하물 방지를 위해서 예. 이렇게 낙하 방지망을 층마다 이렇게 몇 층마다 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지하에 어떤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환기에는 지장 없게 이런 시설이 돼 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그와 관련된 또 역시 법적인 어떤 규정도 없는 없습니다. 그런 거군요. 순전히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제 자의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조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쉽게 누구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면 그리고 그 위에가 이렇게 좀 허술하다면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가까이 이제 올라갈 수 없도록 펜스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도 좀 필요했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만약에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 이외에 다른 시설물도 뭐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 망을 설치하다든지 해서 그 안에 올라타지 못하게 뾰족한 망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조형적으로 아름다움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 경사짓게 한다든지 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다. 이렇게. 첨탑 모양으로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 그렇죠. 네, 뭐 이 환풍구가 지하철 환풍구도 있고 이처럼 사고가 난 주차장 환풍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지하철 환풍구 같은 경우는 맞죠. 중간에 경사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주차장 환풍구는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게 되는 구조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효율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너무 경제적인 논리를 해가지고 이제 손쉽게 했지만 거기는 안전에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거죠. 그래서 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한번 꺾어서 예. 하지만 사실 지하철 주차장도 마찬가지 안전에 대한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 지하철 환풍구 같은 경우는 바닥에 저희가 얼마든지 걸어다니면서 걸을 수 있는 곳이고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환풍구인데 모든 덮개가 다 이렇게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니죠. 위험한 겁니까? 그거마다 다르죠. 만약에 그 도로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예. 그 환풍구도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사람이 지나갈 걸 예상하기 위해서 안전하도록 설계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사실은 인명사고가 이렇게 대형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예. 네. 크고 작은 사고가 사실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하철 환풍구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바로 쉽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지 예, 않습니까? 네네. 높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거기 가다 사람 피하다 담배꽁초 보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담배꽁초도 놓고 막 이런 네. 거지만 하여간 그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거군요, 평소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지하철 환풍구 어떤 환풍구 간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연 안전한 건지 어느 정도까지의 그 제한 능력이 있는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환풍구 추락사는 기존에도 여러 번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도 근데 관련 뭐 안전 기준이라는 게 마련된 게 없는 건가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성수 삼풍백화점 보셔주고 나서 시설물 안전관리한 특별법이 발효돼 가지고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과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소일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예방 보전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서 고치는 사후 보전, 소일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사후 보전이 있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소를 그렇게 많이 잃고도 사후 보전도 안 한다 이거죠. 6개월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또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사후 보전이라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네네. 이렇게 이제 아래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그 계단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 그렇습니다. 틈새에 예, 이렇게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네, 발이 끼기도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후에 요즘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스펀지나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서 예, 예, 예. 삼각형 모양으로 네네네.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네네. 뭘 그 부딪히지 이후에 않게 하고. 그게 끼지 않도록 예, 예.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제 경고를 네네. 주는 건데 어떻게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대책이 좀 없을까요? 그 여러 가지 보완될 게 많죠. 이번에 네. 이번 사고 말고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 아시죠? 네. 방충망은 사실 모기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방충망을 기대가지고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방충망으로 기능이 아니라 안전망으로 바꿔야 되고
아이들이 거기에 기대도 이제 탈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화재가 났을 때 피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피난을 위한 계단인데 거기에 창고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백화점이라든지 뭐 아니 아파트에서도 거기가 자기의 물건들을 놔가지고 피난 계단에 대해서 피난 계단이 창고가 된다면 이것도 사고 났을 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안전에 저해되는 그 요소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가지고 점검도 하고 보완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뭐 현재가 16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그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글쎄, 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건설 안전은 이런 안전 사고는 그 한 사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예. 또 네. 법으로도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서 거기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예. 정말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공연에만 몰두하려고 더 잘 보이는 데를 잘 차지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이제 환풍구거든요. 예. 그럼 환풍구에 올라간 부분도 사실은 그 환풍구가 안전한지 알고 올라갔겠지만 예.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저질하거나 예. 본인이 상당히 그 위험을 느끼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예. 정말 어이없이 공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정말 그 끔찍한 참사가 난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안영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